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정부회계 감사론 제10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은 비영리 부분의 회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영리 기관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기관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란 말을 쓰는데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NPO라고 그러죠.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Non-Profit, 비영리로 하는 NPO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거를 NGO라고도 하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다른 말로는 Public Interest Group 그래가지고 공익단체라고도 불러요. 정부하고는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NGO, 그래서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와 무관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들을 NGO라고 하고, NPO, 그러니까 기업과 무관하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NPO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쾅고라는 표현도 있는데 쾅고는 Quasi Autonomous NGO라는 말로 NGO는 NGO인데 Quasi Autonomous, 준 Autonomous,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고 정부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정부기관, 준정부 산하단체, 산하기관들을 쾅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주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쾅고는 본래 의미의 시민단체는 아니고 정부에 이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섹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문의 합동법인을 제3섹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천변고속도로 이런 거 놓을 때 민간에서도 투자하고 대전시도 투자하고 그래서 제3의 SPC라고 하죠. 스페셜한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걸 제3섹터 민간 합동 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비영리 조직에는 비영리 기관에는 정책 이슈별로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인권, 여성, 아동, 정치에는 신문에 나오는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문. 경제 쪽은 이따가 살펴볼 텐데 경제, 정의, 실천연합, 경실련이라고 부르죠. 환경 쪽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교육 쪽에는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제가 어린이집 했던 그 대표로 제가 했었습니다. 교육희망 네트워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것도 제가 관심 갖고 있습니다. 통일, 문화 영역에 다양한 영역에 비영리 조직이 있다. 이 비영리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주로 시민단체라고 부르는 비영리 조직은 시민 사회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 활동가들이 이 조직의 목적 또 사회 문제 그걸 정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집회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또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활동가가 주된 역할을 하고 회원들은 언제 모이시오 그러면 거기 가서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러한 비영리 조직의 재원, 돈은 어떻게 조달되느냐? 이제 주로 이 비영리 조직은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 돈을 일정 부분 넣고 만드는 법인인 재단법인, 그리고 가문이라고 하죠. 종중. 제가 안동김씨인데 안동김씨 종중 이런 거와 같이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조합 이런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비영리 조직의 수입은 대부분 회원이 있기 때문에 회원의 회비 그리고 후원금 그리고 시민운동 사회문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회계는 투명해야 되고 관련된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비영리 기관에 적용되는 회계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이 회계장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를 만들게 되면 누가 이걸 보느냐? 주로 이제 회원들, 돈을 낸 기부자들, 또 채권자, 종업원 등 비영리 조직에 자원을 제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체를 우리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또 비영리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 이사회, 감사, 정부기관 등 지배기구라든가 감독기관, 또 경영자도 이 재정정보를 보고 우리가 지금 돈이 부족하구나, 우리 자산이 부족하구나, 우리 부채가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이 재정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 잘 결정을 해라. 지금 빚을 더 내야 될지, 빚을 갚아야 될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보면 얘가 자산이 얼마고 돈이 하나도 없네, 자산이 많네, 이런 거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지, 이 기관의 정부 사업을 맡겨도 되겠네, 맡기면 안 되겠네, 이거 평가할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스탁 관리 책임과 성과 평가, 이걸 보고도 얘네들은 사업을 잘 수행하는, 그래서 재정 운영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네, 이익을 내는 기관이네, 아니면 맨날 손해만 나네, 이런 책임과 성과 평가를 위한 정보로도 활용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산, 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이런 것들을 비영리 조직의 재정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영리 조직들에게 적용되는 회계 기준은 사실은 일반적인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 있고요. 특별법이 적용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영리 조직, 여기서 말하는 2번에서 5번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비영리 조직은 한국 회계기준원이 만든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어요.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서 우리 한남대학교도 요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 사회복지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있어요.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열거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즉 종교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우리 살펴본 거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공익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공익법인 회계기준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익법인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 이 기관은 공익법인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영리법인하고 또 다른 개념의 그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 이런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비영리 조직에는 이런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정 정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이고, 모든 형태의 비영리 조직에 적용이 되며, 재무제표로 만들어내는 것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금 흐름표는 수익과 지출을 집계한 수지계산서, 나중에 경실련 사례도 보겠지만 수지계산서, 그러니까 현금 중심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가, 이 수지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것이고 운영성과표는 수익, 비용, 순자산의 변화에 대한 남는 운영 결과가 이 순자산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 비영리조직 회계 기준이다. 그래서 실제 시민단체의 비영리조직의 대표적인 기관인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어떻게 회계자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31기라고 하죠. 단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말일 현재 지금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을 따져보는 거예요. 유동자산으로 한 3억 원이 있구나. 그렇죠? 뭐 요거의 상세한 내용을 이쪽에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 보통 예금으로 한 1억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 이것도 2억 원 됐고, 이런 것들이 당좌 자산,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당좌 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 조금 있죠. 500만 원어치.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특히 토지는 이렇게 100만, 1000만, 4억 원어치가 돼 있고, 건물이 8억 원어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각된 것을 2억 원 정도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이면 그래서 잔액으로 6억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품도 1억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돼 있는 이것도 감가상각 때려대니까 거의 다 이제 비품 상가격에서 감가상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 남은 거는 1,4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런 걸 보라고 회계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임차보증금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14억 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부채죠. 부채로 보면은 부채가 한 100만, 1000만, 1억 정도 되는데 예수금으로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은 것들이 부채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으로 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동부채죠. 그다음에 부채 전체 다 합쳐보면은 부채합계가 이렇게 보면은 3억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채를 뺀 거를 따져보면 당기순이익으로 들어온 것도 한 10억 원 되네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자본 총계가 10억 원 이래 돼 있어서 전체 부채와 자산 총계와 부채 플러스 자본 합친 14억 원이 그래서 부채를 빼면 실제 경실련도 10억 원의 순자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현금 흐름표 대신 수지계산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있다. 이거는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장사한 내용입니다. 1년 동안 수입으로 일반 회비 수입으로 100만, 1000만 원, 9억 원 정도 들어오니까 일반 회비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 잡지 내고 있는데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그 다음에 모금한 거, 법인지원금 뭐 이런 거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 이렇게 해서 수입이 17억 원 정도 됐다. 1년 동안 수입이 17억 원 정도 됐다.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지출도 17억 원 넘게 했네요. 가장 많은 거는 인건비겠죠. 인건비에 한 5억 원 정도 나가고 일반 관리비에 2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복리후생부에 2천만 원. 일반 관리비는 그쪽 100만 1000만 원, 2억 원 정도 나가. 감가상각 처리한 것도
3천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사업하는데 약 10억 원 썼다. 행사하고 지역지원비, 지역마다 경실련 지부가 있으니까 거기 내려보내는 돈이 8억 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그때 기타 비용으로 지급 이자 800만 원 냈고 잡손실, 뭐 단체 분담금 뭐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잉여금, 수익에서 지출을 빼버리니까 사업 잉여금이 손해가 났네요. 100만, 1000만, 1700만 원 손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잉여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잡수입, 사업의 비용 이렇게 해서 결국 따져보니까 단기 손실 한 해 동안 장사는 2천만, 1,800만 원 정도 손해가 난 장사를 했다 하는 게 수지계산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경설련이 이해에는 2천만 원 손해가 났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 회계에 적용되는 한남대학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남대학교는 주로 학교가 여러분 등록금하고 무슨 이렇게 다양한 평생교육원에서 쓰는 돈하고 이런 것들 다 합친 게 교비회계라고 불러요. 우리 산업협력을 하는 산단은 또 별도의 법인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교비회계만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한남대학교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보면 2019년부터 22년 이 사이에 2020년 2월 22일 회계년도가 3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라고 했잖아요. 2월 29일 현재 한남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비회계는 다시 등록금 회계하고 비등록금 회계하고 요거 두 개 내부거래까지 합쳐서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전체 유동자산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여기죠. 100만, 1000만억, 340억 정도 유동자산 가지고 있고 투자자산, 고정자산, 이렇게 자산 합계가 얼마예요? 100만, 1000만억, 1800억 원 정도 되는 1800억 원 정도 되는 학교다. 우리 한남대학교 전 재산이. 근데 부채가 있어요. 부채. 유동부채로 300억 있고 또 부채 합계 따지면 한 317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채에서 기본금이라고 하는 것도 1480억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자본이 되는 거죠. 부채가 한 300억 있기 때문에 전체 재산 1,800억 중에서 이걸 빼고 나면 이게 순자산 1,500억 정도가 한남대학교의 기본금이 순자산이고 자본금이라는 의미하고 같아요. 그래서 부채와 이거 합친 거하고 자산하고 같이 이거랑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런 대차대조표 공식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운영계산서 살펴보는 거예요. 운영계산서. 한 해 동안 등록금 수입이 얼마냐? 등록금 수입으로 865억 원이 들어오죠. 이 등록금 이외에 수강료, 전입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은 다 비등록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등록금은 865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국고보조금, 즉 우리가 연구사업 수행하고 링크 사업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35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시 수수료 여러분들 지원할 때 내는 수수료도 있고 증명 사용료 이것도 100만, 그죠? 100만, 1000만, 2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금 수입. 그래서 운영 수익을 다 찾아보면은 1년 동안 한 870억 원어치 등록금 수입이 잡히고 비등록금 부분에서 470억 원 잡혀서 1년에 한남대학교로 들어오는 돈은 1년에 1338억 원 정도 한남대학교로 들어온다. 그럼 어디다 쓸까요?
쓰는 것을 보면은 교원들, 교수와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제일 많죠. 452억 원. 여기도 27억 원을 써가지고 전체 480억 원 정도를 교원 보수에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교수들이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도 140억을 쓰고, 요거 두 개 합치면 600억이 넘죠. 600억. 전체 돈의 반 가까이는 뭘로 쓴다? 인건비로 나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한 76억 원, 일반 관리비로 50억 원, 운영비로 42억 원, 또 감가상각비, 학교 건물이라든가 시설 노후화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80억 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연구비로 50억 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학생들 위해서 쓰는 돈도 이것도 상당히 크죠. 반은 인건비, 반은 학교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도 500억 원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시간리비 6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비용이 1,427억 원 정도 썼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수입이 1,338억 원인데 더 많이 썼잖아요. 1,427억 원 썼으니까 적자. 요 2019년도 기준으로 따져서 요 회계 때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쓴 거 따지면은 적자가 88억 원 났다. 그런 거죠. 이 적자가 이제 여기로 따지면 기본금을 까먹는 거죠. 이 위에 가서 기본금을 까먹는 게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 학교에서 기록을 안 해줬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기록해야 정확한 손익계산서가 아니요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 조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영리 조직의 회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사례로 경실련과 한남대학교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수업 시간 때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